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든 리제이던 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태어나 자란 올해 18살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 이름만 보면 누군가는 제가 한국어를 잘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고 K- 드라마나 K-파프에 푹 빠진 열성 팬이라고 짐작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동안 한국이라는 단어조차 입 밖에 내는 걸 꺼려했어요. 왜냐고요? 그건 아마 제 가족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 조부모님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젊은 시절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온 분들이죠. 하지만 그분들 입에서 한국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란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전쟁만 안 났어도 내가 거길 떠날 일은 없었지. 할아버지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TV에서 한국 뉴스가 나오기라도 하면 리모컨으로 툭 꺼버리시곤 했죠. 지금도 저러고 있으니 내가 왜 떠났는지 알겠지?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고 부모님도 마치 오래된 약속이라도 된 듯 아무 말 없이 대화를 끝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레 한국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누군가 내 뿌리는 어디야? 라고 물으면 그냥 미국이야. 태어난 곳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며 피하려고 했죠. 심지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한국계 친구들이 설날에 떡국 먹는 이야기나 한국 드라마에 나온 장면을 얘기할 때도 전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으며 빠져나왔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쟤네랑 달라. 왜곡된 시선 속에서 제게 한국은 교과서에서 보던 전쟁과 분단,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북한 미사일 정도가 전부였어요.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것도 콜드워, 프라크시라는 단어 아래 묶인 차가운 통계일 뿐이었고 학교 친구들 사이에선 한국을 두고 농담 섞인 말이 오가곤 했어요. Hey Jay, is your uncle in North Korea? Can you do GANGNAM style? WAIT is sold on with the nuke guy always out.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어넘기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게 현실이었고 그게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믿었거든요. 뜻밖의 이메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받았죠. 한국, 일본, 중국 중 한 곳에 한 달간 머무르며 현지 학생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어요.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상투적인 문장을 적었고 면접도 준비 없이 대충 넘겼죠. 뽑힐 거란 기대는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몇 주 후 학교 이메일로 통보가 왔어요. 축하합니다. 부산, 대한민국으로 선발되셨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본이나 중국은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 그 나라.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말을 아끼셨고 어머니는 정말 가고 싶은 거야? 라고 물으셨죠. 그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무언의 압력이었어요. 우린 거기서 벗어났는데 넌 왜 다시 가려 하니? 라는 뜻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저는 싫어도 한 번은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묘한 끌림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짐을 쌌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출국 전날 할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아무 말 없이 오래된 나무 상자를 하나 제게 건네셨어요. 안에는 오래된 군번줄, 빛바랜 사진, 그리고 한국어로 적힌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편지는 낡고 글자가 흐릿해 거의 읽을 수 없었지만 마지막 줄만은 분명히 보였어요. 기억해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였을지를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엔 내가 왜 가야 하지? 라는 질문이 가득했어요. 부산행 비행기.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도 설렘도 없었어요. 그저 의무감, 그리고 그 낡은 편지 한 장이 제가 탑승권을 들고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죠. 창밖으로 지구 반대편의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이든, 넌 진짜 거기에 가고 싶은 거야? 그 나라에 가서 뭘 얻고 오고 싶은 건데. 아직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내가 외면해왔던 그 나라가 과연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대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뜨거운 것이었어요. 부산에 도착한 첫날,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거쳐 국내선을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여기가 정말 한국 맞아? 였어요.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엔 영어가 완벽하게 병기되어 있었고 모든 게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어요. 공항에서 운영하는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은 짐을 직접 실어주셨고 승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거나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를 마중 나온 친구의 프로그램에서 저와 짝을 이뤄줄 현지 파트너 수아를 처음 만났습니다. 수아는 또렷한 눈매에 고운 말씨를 가진 친구였어요. 영어도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잘했고 무엇보다 말할 때 눈을 마주치며 진심이 느껴졌어요. Hi, 제이던. I'm SUA. I'll be your partner this month. Welcome to BUSAN. 환하게 웃으며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벽 중 일부가 살짝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제이든 리라는 사람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 질서라는 문화. 부산의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복잡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정돈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 모두가 줄을 서서 탑승을 기다리는 걸 보고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 되면 서로 먼저 타려고 싸우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게다가 지하철은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통화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아이들도 크게 떠들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에게 예의를 기본값으로 여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충격 식당이라는 세계. 수아가 처음 데려간 식당은 돼지국밥 전문점이었어요. 솔직히 이름만 들었을 땐 입맛에 맞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향기와 온기에 묘하게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주문을 하기 전에 반찬이 먼저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김치, 깍두기, 나물, 무말랭이 10가지는 좋게 되는 반찬들이 작은 접시에 담겨 하나둘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이거 다 무료야? 제가 물었을 때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면 돼. 그 순간 저는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어요. 이 나라에서는 식사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누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수아와의 대화, 그리고 가족 이야기. 수아와 함께 보낸 시간이 늘어갈수록 제 안의 질문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수아는 가끔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 참전용사셨고 아버지는 교육자였고 어머니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괜히 제 가족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그동안 한국을 대했던 방식이요. 제이던, 너희 가족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Just not really good, I guess.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수아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누군가의 기억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 말이 왜 그렇게 깊이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내 기억과 다른 한국을 말해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부산이라는 도시, 나를 흔들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마치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해운대의 파란 바다, 감천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집들, 깍듯하게 인사하는 가게 주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내게 전혀 타인 같지 않다는 그 이상한 친밀함. 심지어 거리에서 들리는 한국어가 가끔은 낯설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정말 이상했죠. 그토록 멀리 느껴졌던 언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게.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어느새 저는 왜곡된 기억이 아닌 진짜 경험으로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 마음 어딘가에는 껄끄러움이 남아있었어요. 이 나라가 진짜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왜 우리 가족은 그렇게 등을 돌렸던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아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부산의 한 조용한 언덕, 잊혀진 이름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서요. 안녕하세요. 제이든 리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날 제 삶은 영영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에 온 지도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낯설었고 때로는 벅찼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감정이 자꾸만 밀려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자라면서 들어온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고 그 괴리감은 제 내면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특별한 데 가자.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이야. 유엔기념공원, 그날의 공기.
공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단순한 관광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쁜 공원이나 조용한 숲길처럼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정적.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입구에 나부끼는 수많은 국기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터키,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그 아래 끝없이 펼쳐진 묘비들. 수아가 말했어요. 여긴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묘지야. 한국전쟁 때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이 잠들어 있어. 이 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걸을수록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 이름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묘비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걷던 중 문득 제 발이 멈췄습니다. 어느 비석 위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프라이버 퍼스트 클래스 잔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어메리카. 이름 1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제 성씨이기도 합니다. 물론 흔한 이름이지만 그 순간 느껴진 이상한 연결감은 설명할 수 없었어요.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돌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역사의 일부가 지금 내 눈앞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기억의 편지. 그 순간 떠오른 건 한국에 오기 전 할아버지가 건넨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죠. 한국어로 적혀 있었고 저는 절반도 읽지 못했지만 마지막 문장만은 분명히 기억납니다. 기억해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말의 의미를 이곳에서야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존 리. 그는 어쩌면 저처럼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청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오빠, 아들, 친구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곳 한국인들은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묘비 주변엔 작은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비석 앞에는 손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당신들 덕분입니다. 혼란이 아닌 울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디서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부정할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는 진실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수아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매년 많은 외국인 가족들이 찾아와. 가끔은 그 자손들이 오기도 해. 할아버지의 묘를 찾으러.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나는 한국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어요. 가족이 싫어했고 사회가 왜곡했고 나 역시 편견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이 묘비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수아와의 대화. 그날 저녁 우리는 해운대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바다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수아가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잠시 침묵하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내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어. 그리고 미안해졌어. 이 나라를, 내 뿌리를 너무 쉽게 외면했던 게.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알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제 속 깊이 박혀있던 수많은 질문들을 잠재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바뀌던 날. 그날 이후 저는 부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사, 거리의 벽화, 골목에 흐르는 음악.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돌아가면 할아버지와 진심으로 대화해 볼 거야. 그분이 외면했던 기억과 상처에 대해. 그리고 그 상처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말할 거야. 부산 유엔기념공원. 그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의 무게를 견디는 한국인들의 마음이었고 내가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장소였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한국을 이해했고 처음으로 한국인이라는 말이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결코 모래 위의 선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요. 안녕하세요. 제이든 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은 이름 붙이기조차 어렵고 어떤 기억은 너무 생생해서 가끔은 다시 그곳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한국 정확히는 부산에서 한 달간 머무르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너무 평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 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던 날, 김해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던 날, 수아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비행기 탑승 직전 수아가 제게 조그만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맡겨둘게. 안 돌아오면 그냥 내가 간직할게. 상자 안에는 그동안 함께 찍은 사진들, 한국 전통 자개 문양이 박힌 손거울, 그리고 마지막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너의 뿌리는 절대 모래 위에 있지 않아. 그건 우리가 함께 확인한 거야. 그 한 줄을 읽고 저는 결국 눈물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돌아보게 만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집, 변하지 않은 것들. 미국으로 돌아오니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침대도, 책상도, 거리의 풍경도, 학교 친구들도. 하지만 단 하나 변한 게 있었죠. 저 자신.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국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나쁘지 않았어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번엔 분명히 말했어요. 거기엔 내가 놓쳐온 모든 게 있었어. 할아버지와의 대화. 귀국 후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손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유엔기념공원에서 가져온 팸플릿, 존 리의 묘비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이랑 아는 사이였나요?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존은 내 전우였어. 내가 아직도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그가 날 대신해서 총알을 맞았기 때문이지. 그 목소리는 너무도 작았지만 그 안엔 수십 년간 눌러온 죄책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 땅은 내 친구가 죽은 곳이었으니까. 화해, 그리고 용기. 할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그 희생이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만큼 지켜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배운 건 그 희생을 절대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내가 떠난 그 땅이 어쩌면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오기 시작하셨고 잊히고 있던 가족 사진, 한국에서 찍은 흑백 사진, 군복 입은 젊은 시절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이 애써 묻어두었던 뿌리의 기록이자 세대를 넘어 이어진 진심의 흔적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저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수아와는 지금도 매주 영상통화를 하고 있고 서툴지만 한국어로 인사도 하며 웃고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저와 함께 한국어 단어장을 넘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기억이라는 뜻이야. 잊지 말라는 말이지. 그렇게 우리 가족의 기억도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나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 나라가 아닙니다. 뉴스 속의 전쟁 국가도 내가 피하고 싶었던 배경도 아닙니다. 한국은 내 이름 안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이고 내가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 나의 일부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래 위에 그어진 국경선처럼 흔들리는 뿌리를 가진 아이가 아닙니다. 그 선 위에서 망설이던 나를 넘어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며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서 태어났든 어떤 이름을 가졌든 당신의 뿌리를 부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억 속에서 태어나고 그 기억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가장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억을 마주하는 용기만으로도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든 리드림. 여러분은 만약 이 주인공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뒤의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